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임원환입니다. 손마디 통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특히 여성분들 경우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손마디가 이제 빡빡해가지고 잘 안 구부리고 억지로 구부리려면 손가락이 이제 손상될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심할 경우에는 이 손마디가 두 번째, 첫 번째 미들 발렌스라는데 PIP죠. 근위기저관절 주위로 붓는 증상도 나타나죠. 손을 좀 주무르고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러워지고 오븐을 늦게 하는데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손이 뻐근해가지고 손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인가 싶어서 이제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혈액소견상에 류마티스 인자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류마티스는 아닌데 의사가 봤을 때 똑같거든요. 혈액소견만 네가티브일 뿐이지 다른 건 싹 다 포지티브 사인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류마티스라는 게 작은 관절, 그 다음에 양측성, 그 다음에 조조강직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혈액의 적혈구 침강 속도인데 적혈구 침강 속도는 혈액 내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만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걸 뺀 나머지는 류마티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게 류마티스는 인자는 없지만 류마티스 약을 처방을 하는 순간 이 환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약을 복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 진단이 내려오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그 환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당뇨 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 처방이 딱 떨어지는 순간, 진단이 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혈압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끔찍한 상황으로 직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손가락이 뻐근하다고 해가지고 혈증 소견에 류마티스 인자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혈구 침가 속도가 노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류마티스 약을 처방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환자 대체 무슨 죄입니까? 류마티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류마티스 약을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환자가 류마티스였다면 벌 젊은 시절에 나타났겠죠. 20대, 30대에. 근데 왜 50이 넘어 류마티스가 나오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류마티스 약을 절대 복용해서 안 된다. 자, 혈액소견상에 염증 수치가 없고 적혈구 침가 속도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환자는 아침마다 따뜻한 손가락 마비 통증이 양측성으로 나타나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손의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엘보 할 때도 설명했는데 리스트 익스텐서는 바깥의 외측상과 휴머러스에 있는 라텔 에피콘다일에 붙어서 살덩어리가 힘줄이 되고 살덩어리가 되고 그 다음에 힘줄이 돼서 각 손가락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익스텐서 디스토름 슈퍼피셜리스 프로푼두스 DIP까지 오는 게 프로푼두스 슈퍼피셜리스 다 연결되잖아요. 근데 살덩어리가 근육이 머슬밸리가 쫙 경직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직이 되면 이 손이 근육이 경직이 된다면 이 손마디를 지나는 팬덤 대련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당겨지는 인장력이 생기는 거죠. 당기고 있는데 당기는 상태에서 손가락을 구부려 보라 하십시오. 잘 안 구부러지는 거는 기본 상식인 것입니다. 그 손을 안 구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를 풀어야죠. 여기 손을 놔줘야 손이 이렇게 구부러져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본 상식 아닙니까?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손등을 계속 풀어나가면 나갈수록 주먹을 쥐는 게 시원해지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손마디가 뻐근해지는 모닝 스티프니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진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디스탈, 미들, 프락시말 팔랭스입니다. 손가락이고요. 메타카팔본입니다. 자, 근육의 힘선을 보면 관절이 정상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을 때 근육의 힘선은 일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를. 물론 이 상태에서 머슬 벨리가 짧아져 있다면 관절을 압박을 하게 되고 관절 내부가 통증이 오는 뻐근한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치료는 머슬 벨리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이 힘줄에 릴리저 시켜주게 되면 관절 내부가 벌어지니까 통증이 사라져요. 근데 이런 강한 당기는 힘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인간은 계속 손가락을 움직이기 때문에 짧아진 상태에는 서로 삐그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절이 뼈가 끝마디, 중간마디,
근위지절, 그 다음에 중수골 이렇게 있지만 뼈를 휘어진 건 근육이지만 근육이 팽팽하게 당기기 때문에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한다. 이 구조가. 그래서 관절을 바로 맞추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트해져 있는 이 머슬들을 풀어야만 힘이 이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힘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치료를 어디에 해야 하냐면 머슬 벨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근육이 굳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 몸이 아픈 이유는 적어도 균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모든 원인은 근육이고 그 근육은 위축, 아트로피 상태가 아니라 셔터링 상태다. 근육이 뭉쳐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치료는 근육을 푼다. 관절 내부의 문제라 하더라도, 관절면의 문제라 하더라도 관절을 접근하지 않는다. 척추 구조의 문제라 하더라도 척추를 접근하지 절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관절 연골이 닿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생시킨 힘은 관절을 지나는 근육들의 타이탐에 의해서 관절을 압박을 하게 되고 비정상적인 힘에 의해서 틀어지는 이 상태에서 연골이 닳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손상된 연골을 치료 손을 대지 않는다. 손상된 인대를, 손상된 척추를, 손상된 추간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손상을 시켰냐 말입니다. 나이라고요? 나이 같은 소리 하지 말아 했죠. 많이 써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 했지. 그건 아닙니다. 오직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손가락 마디를 지나는 근육들이 굳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손마디가 뻔하지 않아요. 20대, 30대라 하더라도 손등을 지나는, 손가락을 지나오는 근육들이 굳어있으면 빡빡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손마디가 뻐근해지고 잘 안 구부러지고 좀 더 지나면 관절이 퉁퉁 부어오르는 이 마디들이 부어오르는 형상들이 진행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 환자라면 팔뚝을 풀어야 됩니다. 테니스 엘보 할 때 스트레칭 하는 거 가르쳐줬죠. 익스텐서 늘리고 또 플렉서 늘리고 하는 이유 계속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고 그 아니면 팔뚝으로 이렇게 주무를 수도 있고. 보이시나요? 자, 팔뚝을 자가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까만 티로 잘 보일지 모르지만 테이블이나 침대나 바닥에다 팔뚝을 올리고요. 반대쪽 팔뚝으로 체중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처음에는 아리하지만 불리는 만큼 시원한 감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꾹꾹 눌러갑니다. 이걸 뭐 테니스 공으로 해라, 뭐 맥주병으로 하라고 하는데 아파서 못합니다. 보시면 도구를 사용하지 마시고 자기 반대편 팔뚝을 이용하면 됩니다. 많이 아프면 접촉 면적을 넓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접촉 면적이 좁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아파요. 자기 본 팔이. 그래서 넓혀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쪽에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풀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팔을 플렉서 머슬을 먼저 스트레칭 시키려면 이렇게 손을 잡고요. 손을 마주 잡고 쭉 스트레칭 시킵니다. 가슴 쪽에 팔뚝을 딱 붙인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어깨를 외는 어깨를 쫙 이 전체로 쫙 당기거든요. 제대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수 정도 홀딩했다가 살랐다가 다시 한번 쭉 당겨줍니다. 셋, 넷, 다섯. 다시 놓고 다시 쭉 당겨줍니다. 둘, 셋, 넷, 호. 그다음 반대쪽 합니다. 익스텐스 쪽을 늘리는 건데요. 손등을 딱 폭을 움켜집니다. 그리고 구부려줍니다. 오른팔과 왼팔 쭉 뻗은 상태에서 가슴 쪽에 붙인 상태에서 어깨를 뒤로 바깥으로 쫙 늘려주면 이 손등을 따라 다 쫙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자, 힘을 다 놨다가 다시 어깨를 바깥으로 쫙 돌려줍니다. 이렇게 다시 5초간 홀딩을 하면 셋, 넷, 호. 다시 둘, 셋, 넷, 호. 다시 둘, 셋, 넷, 호.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리치료사라면 치료 타겟은 여기가 됩니다. 물론 팔뚝과 안쪽 싹 다 뒤쪽 날개를 움직이는 스카폴라 움직이는 까지 다 풀어주고 결국적인 6번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6번 목 디스크를 풀고 척추를 교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6번 신경이 원활하게 신경 신호가 갈 수 있게 도와준다면 손가락 테니스 엘보도 제가 3일 만에 치료를 한다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저번에 올렸던 배드민턴을 10년을 쳤고 1년간 테니스 엘보 때문에 560만 원의 치료비를 썼던 그 여성분은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오늘 일요일 아침 지금 11시
혼자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조합원에서 탈퇴를 했어요. 치료가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2번 만에. 실제 대세여보는 빠르면 한 번이면 끝나고요. 늦어도 3번을 넘지 않는다. 팔꿈치가 낫고 나면 거기에도 척추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원하시면은 척추 교정을 위해서 도수치료는 더 추가로 받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일상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생활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손가락 또한 마찬가지로 아침에 뻣뻣한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오진을 내리는 이 또한 치료 타겟은 손등인데 정확한 병명은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 바이오파셜 신드롬, 오버 리스트 익스텐서 뭐 이 정도로 병명이 정해질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환 아니죠. 치료사들도 너무 고뇌하지 마시고 일반인 환자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 균이 들어가서 아프지 않는 이상 모든 건 근육이다. 그래 불안하지 마라. 손바닥이 아프면 내가 왜 아프지, 무슨 일을 했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손가락을 지나는 근육들이 굳어 있구나, 여기를 좀 주물을 좀 풀어주면 되겠다. 찜질을 한다든지 핫팩을 싸준다든지 사우나를 한다든지 뜨거운 물에 담가놓는다든지 아니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누구 가족들은 좀 주물을 보라고 한다든지 아니 자기 스스로 이렇게 풀어준다든지 아니 스트레칭 한다든지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여보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너무 막연하게 불안해하면서 병원부터 달려갈 생각 안 하셔도 된다. 물론 제일 처음에 약을 먹으면 그 안에 근육이완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리지만 그 근육이완제가 근육을 푸는 만큼 효과이기 때문에 근육이완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몸이 아프더라도 모든 것은 근육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